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부동산 법률을 좀 알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성북구에서 말이죠, 7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지금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세입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세입자 수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기를 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업자가요, 이런 경우 있죠. 다세대 주택도 짓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업자가 다세대를 지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존 등기한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받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했다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지요. 그런데 보존 등기는 건축업자 앞으로 한 상태에서 매매가 아닌 그 집주인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양이 다 됐다면 뭐 임대차 계약할 필요가 없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건물주가 임대인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차,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 분양이 다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자금 압박을 받는 거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축했을 때 본인이 짓는 경우도 있죠.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과정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또 경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이면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40% 정도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또 4명 중에 1명은 보증금을 1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냐, 이 건물주가 그 자금 압박으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신탁회사에. 그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탁회사에. 그러한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 자기가 건물주인 것처럼, 원래는 건축주였죠. 건물주였죠. 그런데 자금 압박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들은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려 7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물 실소유주인 것처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집주인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주인과 계약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가짜 주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북구에서 무려 다세대와 오피스텔에서 피해액이 70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는 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을 또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분양을 한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신탁법에 의해서 자산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계약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이렇습니다. 보증금 받게 되면 신탁회사에다가 빚을 갚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전문가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이죠. 뭐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피해자들은요,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말이죠,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고 실소유자는 자산 신탁회사의 소유자다, 이렇게 확인을 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임대차를 계약할 때 그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 등기부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즉 자산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상에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 즉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또 그 보증금을 입금시킬 때도 그 실제 소유자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에 의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분 통장에 보증금을 넣어야만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탁법을 말씀드리면, 이 신탁법을 관리하는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이 신탁법은요,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신탁법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신탁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때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인 자산 신탁회사에다가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운용하고 개발하고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신탁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겠고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겠는데, 이때 꼭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위탁자가 수탁자인 자산 신탁회사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빌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자산의 주인은 누구냐? 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자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소유자는 수탁자인데 마치 위탁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때 임차인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사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축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